매수에는 때가 있다. 그냥 주가 오른다고 해버리고 막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오늘 아침 같은 때 보세요. 아침에 떠오르잖아. 떠오르는데 오후에 주가 확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되죠. 내일 빠질 수도 있잖아요. 오늘 수급 보시면 시간에서 외국인이 더 팔았다고. 네? 시간에서 아까는 4천억 밖에 안 팔았었는데 지금은 8천억 팔았어요. 4천억을 더 팔았어요. 골 때리는 거지. 네, 물론 금융투자가 그 부분들을 받아가긴 했습니다만 그 블럭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일단은 더 팔았다는 얘기예요. 더 팔았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시황을 해드릴 때 매매 동향을 보세요. 하이닉스가 없었다고. 하이닉스 없었다고. 근데 3천억이 나타났죠. 자, 근데 외국 애들이 4천억을 팔았다니까 시간에서. 안 보였던 게 나타났다면 하이닉스를 팔았다는 얘기지. 일단 3천억 이상을 팔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쪽에서는 1천억. 아까는 300억 정도였는데 700억 정도 매수가 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더 골고루 팔아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살짝 부담 요소가 좀 있는 거예요. 뭐 특히 하이닉스는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나 이런 것들 당장 사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가지고 계시면은 좀 팔아서 현금화를 좀 시키시고 비중 좀 팍팍 줄이시고 변동성에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딱 우리가 제거해 놓고 하시다 보면 괜찮아집니다. 근데 아침 시점에서는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아침에 지수 많이 올랐잖아요. 2%좀 올랐죠? 네. 1.6%. 네. 오늘 고가. 여기 아침 시작 전에 잘 봐보세요. 네. 아침에 이렇게 떠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가지고 장 중반에 한 12시쯤 되니까 내가 시황할 때쯤 되니까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또 빠지더라고. 이게 수급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12시쯤에 수급 보시면은 점점 떨어지는 형태. 그러니까 여기 아침에 한 10시 정도까지 수급이 좋았는데 그 다음에 계속 떨어지고 있죠. 금융투자가 매수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는 것은 좀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침에 주가는 좀 떠오르는 것 같지만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팔면 안 되겠는데? 기다려야 되겠는데? 팔면 안 되겠는데? 사면 안 되겠는데? 기다려야 되겠는데? 오후까지 보고 결정해야 되겠는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침에 올라가는 걸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상황을 보고 오후에 괜찮아진 것 같다 싶으면 매수를 하는 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후에 별로 안 좋았죠. 계속 떨어졌잖아. 2시까지 떨어지고요. 반등 조금 나오다가 또 떨어지죠. 이러면 매수 들어가면 안 돼요. 하루 이틀 매수 안 한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면 오히려 기다렸다가 더 싸게 사는 게 이득이야. 사가지고 떨어지면 손해잖아요. 안 사서 주가 더 빠지면 나는 그만큼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2 뉴스 기사 봤죠? 반대 매매가 지금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아직 일주일 남았는데 얼마 남았다고? 얼마나 나왔다고? 반대매매 이번 달에만 11월에 얼마 나왔냐면 2천억. 그만큼 빚을 많이 내서 투자했다는 얘기거든. 자, 이거를 다 카운팅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요거를 뺄 때 자기들 물량만 빼는 게 아니라 공매도 갖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거의 배수의 진을 치다 보면 되지. 공매도 갖다 집어넣으니까 때린 데다가 더 때려. 근데 공매도가 왜 무섭냐? 없으니까. 없는 걸 파는 거잖아. 즉 내가 100개를 가지고 있어요. 100개를 팔아. 그러면 100개만큼 내려가겠죠? 근데 사람들이 100개를 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수가 버텨지거든요? 근데 100개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건 뭐야? 없는 거. 없는 걸 더 팔기 때문에 원래 100개 파는 거에다가 공매도 플러스 알파가 붙어요. 그러면 나는 100개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어차피 100개 파니까 100개 사야지.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두들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알파만큼 받아주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난 100개밖에 수량이 없네? 방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반대 매매는 뭐예요? 주가가 한 30% 정도 빠지게 되면은 바로 그냥 손절매도 가는 겁니다. 공매도 상한기간 12개월이에요. 공매도가 선진 금융시장의 산물이에요. 다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증시가 많이 폭락하게 되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매도를 더 많이 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니까 일시적으로 공매도 막아주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죠. 각자 상황에 따라서. 네. 근데 미국은 안 막더라고. 미국은 상하한가 제한폭도 없죠. 네. 이게 선진 시장으로 가게 되면 금융시장이 안정화됐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하한가 제한폭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원래 14%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30% 늘린 거예요. 중국이 지금 10%죠. 네. 상하가 제한폭이 10%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8%인가 뭐 7%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도 이제 30% 다음에는 이제 제한폭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30%도 사실은 굉장히 무지막지한 거라서, 네. 옛날에 15%에서 30% 넘어갈 때 이거 상한가가 한동안 안 나왔다고.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는 어디까지 빠질 것인지를 봐야 돼. 어디까지 빠진 이후부터 다시 올라갈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장도 많이 올랐으면 주가 조정 반응이 당연해요. 지금은 일단 어떤 게 중요하냐면 많이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는 거, 그걸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시장을 보면 지금 지수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뭐 지난번에 여기 코로나 때 올라간 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개인들이 지금은 없어요. 개인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개인들이 들어왔는데 어디로 들어왔느냐, 많이 올라간 주식에. 얘네들은 항상 이 개인 투자자는 항상 똑같은 것 같아. 항상 고점, 경기도 별로 안 좋은데, 체감상 경기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4050 세대가 시장에다 돈을 많이 넣었대요. 젊은 애들은 미국장이 아직 들어가 있는 상태고 코인에 들어간 상태인데, 4050 세대는 뭐냐면 이게 중심축이에요. 경제의 중심. 경제의 중심인데, 경제의 중심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돈이 많아요. 40대에서 50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이 벌기는 하는데 많이 나가. 왜? 애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소 중학생 이상이야. 네, 대학생, 군대, 이제 사회초년생 또는 이제 중학생 요 정도인데, 이게 지금 돈이 엄청 든다고. 요즘에 사교육비, 그냥 대학교 가면은요, 1년에 학비만 얼마? 1,000만 원이야. 대학교 1년 학비만 1,000만 원이요. 4년제 가면은 4천이요. 그러니까 많이 벌어도 다 나가.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이제 결혼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뭔가 좀 해주고 싶잖아.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돈은 많이 벌지만 지출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조금 번 애들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40대 50대들이 돈을 더 벌고 싶잖아. 돈을 더 벌고 싶으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4050 세대의 비투 반대 매매입니다. 이거 경제의 중심이에요. 허리라고 보면 돼요. 허리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비투나 신용, 레버리지를 거는 것은 고점에서 따라 들어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고점에서 따라 들어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좋다고 하는 걸 따라 들어가는 거야. 왜? 이 4050 세대가 주식을 하던 세대가 아니라 저기서 돈 번다더라 해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들고 들어온 거지. 보세요.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있는데 신용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주식담보를 하면은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뭐 등등등 해가지고 내가 한 5천을 빚을 내서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6천이 되죠? 1,000만 원에 10% 가까이면 100만 원이지만 6천만 원에 10% 가까이면은 600이 까입니다. 근데 만약 한 20% 까였어. 그럼 1,200이야. 근데 반대 매매는 보통 마이너스 30%부터 나오거든요. 그럼 6, 38, 1,800만 원이 까이는 거야. 그럼 내 원금은 얼마였지? 1,000만 원. 내 원금 다 날리고도 마이너스 800만 원이 남아요. 이거 빚이야.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얼마씩 되는지는 각자의 신용이나 각자의 재산이나 그런 거에 따라 다르겠죠. 각자의 담보나 등등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직이잖아요. 제가 종목진에서 그래서 말씀드렸죠. 만약에 60만 원에 매수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60만 원에 신용을 잔뜩 써가지고 60만 원에 매수했어. 그럼 지금 얼마 까였어요? 15%. 지금 15% 정도 까였잖아요. 얼마나 더 까야 돼요? 앞으로 15%. 그럼 그 자리가 44만 원이야.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뭐가 나온다? 하이닉스도 B2가 나올 거다 이 얘기지. 이렇게 보면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까지 빠질까요? 요 정도까지 빠지는 걸 일단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빠지는 걸 일단 봐야 돼. 물론 중간에 안 빠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여기까지 빠졌는데도 더 뺄 수도 있어요. 더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투매성 물량이 나오면 빠지거든요. 음봉이 엄청 크게 나와요. 빵 떨어진다고. 그러면 지난 주말에 10% 빠졌잖아요. 8%, 9%, 10% 빠지잖아요. 이거 5%, 7%막 그렇게 한 두세 방 맞아버리면 정신 나갑니다. 그럼 매수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난 팔고 싶지 않은데도 팔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 떨궈지고 나면 딱 멈출 때가 있어요. 거기가 살 때지. 근데 이게 주식의 세계는 정말로 냉정하고 너무나 무서운 게, 남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떨궈지고 나면 엄청 피눈물을 흘릴 거 아니야. 근데 그 상황에서 뭐가 된다? 누군가는 기회를 잡는 거거든. 그 상황에서 누군가를 기회를 잡는 것이다. 그 기회를 잡는 게 여러분이 돼야 되죠.